이번 강좌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래스와 객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는 모든 것을 독립된 객체로, 즉 부품으로 만들어 놓고 이 부품들을 조립해서 완성된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을 지향하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객체는 변수와 함수의 묶음으로 변수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함수에는 이 데이터를 활용한 동작, 기능을 구현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객체는 클래스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클래스는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객체화해서 쓰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틀, 설계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클래스 이용해서 실물 객체를 만들고 이 만들어진 실물 객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동차 설계도를 이용을 해서 실물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같은데요.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 설계도를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설계도 가지고 만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클래스가 아니라 클래스 가지고 만든 이 객체입니다. 다음은 클래스와 객체 만드는 신텍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니까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제 작성된 예입니다. 클래스는 하나의 틀일 뿐이고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클래스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야 그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변수나 함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메모리 공간상에 저장이 되고 사용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저장된 객체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래도 우리가 붙여준 B라는 객체의 이름을 통해서 언제든 접근해서 그 안에 변수나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 클래스를 만들고 2. 이 클래스 이용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여주고 3. 이 이름을 이용해 객체 안의 변수나 함수에 접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클래스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과정은 일반 변수 선언 과정과 똑같습니다. 10이 저장된 메모리 공간에 앞으로 A라는 이름으로 편하게 접근하겠다라는 것처럼 방금 만든 객체가 저장된 메모리 공간에 앞으로 B라는 이름으로 편하게 접근하겠다라는 것이고, 변수 선언할 때 int라는 자료형을 붙이는 것처럼 앞에 클래스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자료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int a가 정수 하나 저장되어 있는 a라는 이름의 메모리를 의미하는 것처럼 greeting b는 지원이란 함수 하나 저장되어 있는 b라는 이름의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화면에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하는 지원이란 함수 하나 들어있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그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변수나 함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실물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b라는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이 b라는 객체 안에 지원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성된 전체 소스 코드입니다. 동그라미 1, 2, 3의 순서로 클래스를 만들고 활용하는 순서가 적혀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수 오버로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함수는 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만약 같은 이름의 썸함수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썸함수를 호출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컴파일러가 이 두 개 중에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름이 같은데. 따라서 컴파일할 때 오류가 납니다. 따라서 원래는 안 되지만 같은 이름의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함수 오버로딩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한 클래스 내에 있는
함수의 매개 변수, 즉 전달받은 값을 저장할 용도로 소괄호 안에 적어놓은 변수의 개수 또는 자료형이 다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수 오버로딩입니다. 아래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칼C 클래스 안에 썸 함수를 오버로딩하고 있는 예제가 있습니다. 총 4개의 함수가 들어있는데요. 모두 같은 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매개 변수의 개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4개 함수는 모두 완벽히 다른 함수로 인식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함수를 호출하면서 전달해주는 값의 개수가 다르니까 이 개수를 이용을 해서 4개 중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하는지 컴파일러가 당연히 알 수 있을 테고, 따라서 이런 기능을 허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입력을 2개 전달하면 입력을 2개 받는 썸함수가 호출이 될 테고, 입력을 3개 전달하면 입력을 3개 받는 썸함수가 호출이 될 겁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수를 정의해 놓으면, 함수 오버로딩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해 놓으면 이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양한 입력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간단히 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하는 게 오버로딩이다,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다음은 오버로딩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의 예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지난 시간에 클래스라는 설계도만 만들어져 있으면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변수와 함수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 실물 객체를 찍어내듯이 여러 개 만들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설계도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은데요. 굉장히 편하겠죠? 여기서 변수는 언제든 값을 바꾸어 저장할 수 있다고 하였고, 따라서 각 객체 안에 저장되는 변수의 값은 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클래스는 자동차 만드는 설계도이고, 이 클래스 이용해서 저장되는 값이 다른, 즉 색깔이 다른 여러 대의 자동차를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로 학생 성적관리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튜던트 클래스는 학생의 이름을 저장하는 네임,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저장하는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라는 4개의 변수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총점을 계산하는 토탈, 평균을 계산하는 에버리지라는 2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즉 클래스의 멤버로 변수 4개, 함수 2개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클래스 이용해서 3명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변수와 함수가 그대로 들어있는 3개의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에 S1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다음으로 두 번째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S2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세 번째 객체를 만들고 S3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객체에 저장된 변수와 함수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객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의 값은 다 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객체에는 홍길동이라는 학생의 이름과 점수를, 두 번째 객체에는 장발장이라는 이름의 학생과 점수를, 세 번째 객체에는 김철수라는 학생의 이름과 점수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1.name, 즉 S1 객체 안에 있는 name 변수에 홍길동을 저장하고 s1.kor, 국어 점수에는 80점, s1.eng, 영어 점수에는 90점, 이와 같이 객체 안에 변수에 접근해서 값을 저장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눈에 안 보이는 객체를 눈에 보이게 내가 그냥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과 같이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제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쓸 수 있겠죠. S1이라는 객체 안에 들어있는 네임 변수의 값, 즉 홍길동이죠. 홍길동의 총점은 S1 객체 안에 토탈 함수를 호출해서 반환되는 값,
즉 240입니다 라고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줄에서는 S1 객체 안에 에버리지 함수를 호출을 해서 반환되는 값을 이용해 홍길동의 평균은 80점입니다 라고 잘 출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소스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설명을 들은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만들어진 객체를 활용하는 순서대로 직접 입력하고 돌려보셔야 됩니다. 10번 보는 것보다는 한 번 직접 해보는 게 낫습니다. 차근차근 이해해가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객체 지향 언어와 마찬가지로 자바에는 생성자라는 특별한 함수가 있는데요. 이 생성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예제에서는 각 객체 안의 멤버 변수에 값을 일일이 직접 입력했는데요. 이렇게 직접 입력하려니까 괜히 줄수만 많이 차지하고 타자치기도 너무 번거롭습니다. 나중에 객체의 수가 많아질수록 프로그램이 많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객체 생성과 동시에 변수의 데이터 값을 바로 저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함수, 즉 메소드를 만들어 놨는데 그 함수가 바로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대부분 초기화 목적으로 실행되는 함수인데요. 객체가 생성되는 순간에 딱 한 번 무조건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방금 전 예제와 같이 객체를 만든 후에 따로 값을 저장해 줘도 되지만 번거로우니까 객체를 만드는 순간 바로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함수로 반환형을 가지지 않은 함수입니다. 생성자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럼 생성자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뤘던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 생성자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함수로 반환형을 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이 생성자 함수 안에 문장들이 실행됩니다. 그럼 이제 생성자를 활용해서 아까와 같이 S1 객체를 만들면서 똑같은 값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도 객체 만들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사용했던 함수와 똑같은 함수입니다. 똑같이 동작합니다.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생성자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 이 생성자라는 함수에 홍길동 80, 90, 70이라는 값을 전달해 줬고 함수 입장에서 보면 전달만 받고 끝나면 안 되겠죠. 전달받은 값을 저장을 해놔야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순서대로 홍길동은 n, 80은 k, 90은 2, 70은 m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제 언제든 불러다 쓸 수 있겠죠. n이라는 변수의 값을 불러와서 name이라는 멤버 변수에 저장을 하고 k는 KOR에 2는 English에 m은 math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잘 저장되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함수 부분에서 배웠던 건데 여기서 nkem은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이고 객체 안에 들어있는 멤버 name, kor, eng, math 변수는 이하 어떤 함수 안에서든 다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안되면 물어보세요. 실행하면 홍길동의 평균은 80입니다 라고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생성자가 입력을 4개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입력을 4개 알맞게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입력을 4개 받겠다라고 했는데 3개만 전달을 한다거나 아무것도 전달을 안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럼 아까처럼 나중에 값을 저장할 예정으로 지금은 초기화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객체만 만들 수는 없느냐? 가능합니다.
생성자도 함수이고 아까 배운 함수 오버로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아무 입력도 안 받는 생성자를 추가로 넣어주면 입력이 있을 땐 이거, 입력이 없을 땐 이걸 호출해 주니까 객체를 만들면서 초기화를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이 없어집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추가로 특정 변수들만 초기화해주는 생성자를 더 많이 만들어서 넣어줘도 됩니다. 함수 오버로딩에서도 살펴봤지만 여러 개의 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어도 매개 변수의 개수나 자료형이 일치하는 한 개의 함수만 호출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디폴트 생성자라고도 하는데요. 자바에서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생성자 없이도 우리가 잘 사용했던 이유는 개발자가 생성자를 하나도 넣어주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이 매개 변수가 없는 디폴트 생성자를 자동으로 넣어서 컴파일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개발자가 생성자를 직접 하나라도 넣어주면 디폴트 생성자는 자동으로 안 넣어줍니다. 따라서 객체를 만들면서 초기화를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를 모두 사용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직접 디폴트 생성자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면 객체를 만들면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생성자라는 함수가 있다. 이 생성자 함수도 오버로딩이 되니 자유롭게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성자 이용해서 객체를 초기화하고 활용하는 전체 소스 코드입니다. 결과는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같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다음으로 this 키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클래스에서 변수 부분만 먼저 좀 보면 student라는 함수 안에 있는 nkam이라는 변수는 이 student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student 함수 실행이 종료되면 없어지는 지역 변수라고 했습니다. 또한 배운 바와 같이 name, korean, english, math라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해서 객체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값을 유지하는 객체의 멤버 변수로 이하, student, total, average 등 어느 함수에서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생성자인 student 함수 안에서 전달받은 값을 nkem 지역 변수로 받아서 멤버 변수인 name, korean, english, math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객체 안에 멤버 변수 초기화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 변수 이름 만드는 것도 일입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찮으니까 다음과 같이 지역 변수의 이름을 멤버 변수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합시다. 제대로 name, kor, eng, math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까요? 안 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찬가지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이름이 같을 때는 함수 안에서 지역 변수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여기 전부 같은 지역 변수입니다. name이라는 전달받은 값이 저장되어 있는 지역 변수의 값을 name이라는 같은 변수에 저장한 겁니다. 이거랑 같은 거예요. 객체 안의 멤버 변수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의 이름이 같을 때 객체의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키워드가 this입니다. 다음과 같이 this 점을 붙여주면 이 name, kor, eng, math는 지역 변수이고 이 this가 붙은 name, kor, eng, math는 멤버 변수 name, kor, eng, math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아까는 변수 이름이 달랐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처럼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이름이 같으면 다 지역 변수가 되니까 얘는 이 객체의 멤버 변수 name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